청주시장 한범덕은 이랜드 리테일의 꼭두각시 짓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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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돼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돼서 저희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분들은 2019년 6월 20날 이랜드 리테일에서 그 다음에 그의 하수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가지고 이 언론을 농락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드림플러스 입점 상인 및 부분 소유자들은 지금의 사태에 관하여 직접 당사자들로부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 표명을 발표한다. 1. 청주시장 한범덕은 이랜드 리테일의 꼭두각시 짓을 즉각 중단하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지위 상실하였다는 청주시청의 공문은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랜드 리테일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뺏긴 채 불과한 엉터리 행정이다. 2018년 5월 1일 당시 지하 1층에 이랜드 리테일의 매장은 공사 중이었고 오픈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상가 관계자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청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이랜드 리테일의 허위 요구대로 이후 상인회 관리자 자격 상실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따라서 드림플러스의 관계자는 사단법인 드림플러스 상인회이며 청주시의 위 공문은 이랜드 리테일과 유착에 의하여 작성된 완전히 허위 날조된 것이며 청주시의 편향적인 판단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밝혀질 것이다. 또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민영사사의 책임은 청주시장이야 관련 부서에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랜드 리테일은 관리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랜드 리테일은 상생 협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뒤에서 상생 협약에 반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랜드 리테일의 하수인 관리단 또 부안해동하는 극소수의 분양주 상인들을 내세워 분란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드림플러스 상가는 이랜드의 하수인 관리단을 앞세워 상가의 안전이 필수임에도 시설 사무실과 보안 사무실을 50여 명의 용역인지 깡패인지도 모르는 인원을 동원하여 불법 점거를 한 상태이며 이랜드 내부 직원을 분양주로 등갑시키는가 하면 또 매입한 부재 기존 소유자에게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맞추는 등의 많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매입하지 못한 분양주의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랜드 리테일 측이 임대를 할 경우의 제한 조건은 분양가 7천만 원 기준 월 약 20여만 원 정도를 제시한 상태이다. 분양주들은 터무니없는 임대료이고 주변 시세에 맞게 금액을 책정해달라고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이랜드 리테일 측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인 답변만 할 뿐이다. 이랜드 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앞으로 나와 분양주와 입점 상인의 대표인 상인회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절대 다수의 입점 상인 분양주들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작금의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드림플러스 상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드림플러스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드림플러스의 혼란을 부추기는 청주시장 한범덕 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대기업 가족이 행정을 하고 계신지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관리단 등 외부 세력에 단호히 맞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반드시 수호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6월 27일 드림플러스 입점 상인 하성민 외 50인, 분양주 강경석 외 77인.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고자 왔습니다. 저희 구분 소유자분들은 단 한 번도 이랜드와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거기 공사를 하고 상생 중이든 뭐든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주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2014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드림플러스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한테는 전혀 그 이랜드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확인조차도 없이 일방적인 이랜드의 그 서류 제출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상인회에서 그 관리권, 쉽게 얘기하면 유통생산발전법이 예. 개정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관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냈는데, 예. 근데 시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말하자면 그 관리단에서 제출한 이랜드 측에서 제출한 거 믿고서는 요건이 미흡하다, 또 뭐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가 아니고 저희가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때 자격 조건이 됐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를 안 했는데 예, 청주시청에서 어떤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에도 저희는 그 당시에 다 자격 조건이 이제 갖춰졌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느낌이 이상해서 청주시청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혹시라도 이랜드나 이런 데서 뭐 이의 제기를 했거나 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 회사니까 저희한테 그거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우리가 다 해서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만약 저희가 그거 제출한 자료에 1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이랜드에서 제출한 서류가 없다, 이의 제기한 게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5월 31일 날 알림 통보를 받았는데 그 알림 통보에 보니 이랜드가 제출한 근거 자료로 인해서 이렇게 해갖고 알림 통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 5월 1일 날 청주시가 드림플러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1년이 지난 상황인데 청주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리 주체인 상인회에 와서 이런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랜드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은 그 뒤에 보면은 작업 승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 5월달에 작업 승인서입니다. 저거는 저희가 업무일지는 제출을 지금 여기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업무일지는 니네가 조작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을까봐 그거는 제출을 안 했지만 그 작업 승인서를 보면은 이랜드 리테일에서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의 관리 주체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시면 5월 1일 날 지하 1층에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5월 1일 날 거기서 영업 매출이 오르고 어떻게 영업을 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영업 매장이라 하면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인데 이랜드는 그렇게 해놓고 3개월 안에도 다 또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영업 매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청주시가 처분을 내렸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대기업과 다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짬짬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전에 친절하게 네.
그 관리권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네. 유통상생발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한 관련 서류라든지 준비를 하셔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 거는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관리권이 실효될 만큼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신고할 이유는 없었고 다만 부분적으로나마 보완 서류가 필요해서 제출하는 거는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그때 저희 그 직원이 저희가 너무 아쉬운 게 너무 순진해서 그때 녹취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녹취를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업무 일지에 보고 저희 직원 그 노트에도 보면 청주시 관련 부처 담당 과장 그다음 주무관한테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저희가 신청을 하겠다 자격 요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4월 30날 뭐 다른 사람이 하면은 또 바뀌기 때문에 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라는 건 이랜드 측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랜드가 4월 30날 오픈한다고 강력하게 이제 시에 와서 얘기를 그냥 했겠죠. 그리고 다 4월 언론에 오픈도 안 됐고 6월 오픈도 안 됐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믿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칙 6조에 보면 그 전에 신고한 대규모 정보 관리자는 이미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대규모 예, 관리자는 맞습니다. 네, 네. 이미 자격 요건을 갖췄을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네, 그렇게 정확하게 그 부칙 6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의심스러워서 또 한 번 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4월 30일 안 해주셔도 된다. 4월 30날 이후에 뭐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갖고 못하게 막은 겁니다. 결국 시에서 오히려 막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친절하게 안 내렸다고. 그건 다 거짓입니다. 예, 그건 다 거짓이고. 그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그 문홍진 NC 청주전 예. 문홍진 점장은 기자들한테 주말을 이용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거든요. 예, 예. 사전 합의가 다 된 것처럼 했고 이제 네. 상생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 리뉴얼을 오픈하는 것만 남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예.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확인 취재할 때 이 문홍진 점장은 자기네들이 65%에서 70% 가까이의 그 부자로 확보를 했고 예. 또 지금 공사도 거의 40%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8월 오픈, 늦어도 8월만 오픈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늦게 이쪽 저쪽 확인처하고 나서 느낀 건데 예. 어느 곳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예. 말하자면 그 개정된 유통상생발전법이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전체 매장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드림플러스가 지하 2층, 지상 9층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 4층.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 면적의 2분의 1만 보유하고 계시면 관리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의 첫 번째 조건은 개설자입니다. 근데 이제 학상 시행사가 이제 유명무실로 구도가 났기 때문에 개설자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조건은 전체 건물 면적의 2분의 1 직영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지금 직영하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입점 매장, 그러니까 영업하고 있는 입점 매장의 3분의 2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딱 3분의 2 동의만 받았으면 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3분의 2 동의를 받고 2분의 1 면적도 동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영업 매장이. 예. 그럼 그 요건을 다 갖추셨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는 그때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정안 때 저희는 이미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그 관리단 예. 구분 소유자들 몇 명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청주 예. 관리단에서 지금 드림플러스 상에 주장하시는 바는 그 드림플러스를 청주 관리단이 실제 이랜드 측에 뭐 그동안 이거는 뭐 앞잡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기자회견까지 다 통칭을 해서 이제 지나고 나서 판단된 거는 그러면은 시는 이랜드 리테일이 NC 청주로 리뉴얼해서 오픈할 거를 확실시하고 예. 사실상은 4월 오픈을 믿고서는 사전에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시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의 관리권 유지와 관련해서 오히려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정당한 행정 절차나 진행에 대해서 방해를 한 게 청주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청주시의 수장이신 한범덕 시장을 저희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 8억을 그 우리 장 대표가 찾아가지고 갖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저기 구분 소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예, 제가 좀 그것도 아까 나눠드린 서류 맨 뒷장에 보시면 일개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개표를 이랜드 리테일한테도 저희가 2018년 4월 11일 날 상생협약을 했을 때 저희는 약속을 지켜서 그 일개표를 이랜드한테 저희가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현금을 뺀 이유도 이랜드가 다 알고 그다음에 이랜드 직원이 사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관을 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랜드가 또 저희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서 뭐 4억 얼마는 지금 가압류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랜드가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인데 저는 제가 대규모 적법 관리자로서 드림플러스의 상인분들, 그다음 구분 소유자분들, 그다음 직원분들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200여 명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대규모 적법 관리자로서 당연히 가압류가 들어오고 위급 사항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저희가 보유를 해놓은 거고요. 그 보유를 해놓은 이후에 임시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사회 저희 상인회 이사회에서도 결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인회 이사회에는 이랜드 리테일 소속의 감사와 업무실장이 이사로 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 사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어찌됐건 상인회를 비방을 해서 언론에 나쁘게 비추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그 8억이라는 돈이 뭐 사업에 압류돼 있고 뭐 통장에 그리고 사업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갈릴 것만 가지고 계시다면 어차피 관리비니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이용하거나 네, 아니면 그 8억 원을 개인이 뭐 착복해가지고 뭘 사용했다는 법적 문제들이지만 네, 맞습니다. 갈릴 것만 가지고 계시다라면 청주 드림블 상인회가 8억 원을 현금을 가지고 있든 뭐 5억 원을 통장에 넣고 가압류가 돼 있어서 뭐 네. 4억만 가지고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뭐 근거가 없는데 이제 그들은 단지 그냥 상인회의 장석현을 이제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4억 가압류는 뭐예요? 예? 이랜드가 왜 4억을 가압류를 왜? 그 4억. 4억은 이제 본인들이 앞전에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억울한 게 모든 소송은 다 이겼는데 이랜드 소송만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관리비를 상생협약 때 뭐 12억을 줬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돌려받을 돈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상의를 해도 되는데 바로 이제 소송을 걸어놓고 이제 압류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뭐 부당히. 근데 그것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걸었다는 것은 저희 상인의 자금을 틀어주기 위한 하나의 또 이제 계략입니다. 상생 협약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한 저희는 너무 억울한 게 18년 4월 11일 날 김현배 대표님도 오셔서 7층에 분명히 상생협약에서 영어 공간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7층에 영어 공간을 주고 티켓박스와 매점을 누른 조건 하에 주기로 해서 도면까지 2월달, 3월달까지 도면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랜드가 일방적으로 7층은 컨셉을 다 바꿨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상생한 거를 깨야 되기 때문에 마치 본인들이 1층에 좋은 조건으로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그 상생협약을 깨기 위한 하나의 꼼수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층에 상생존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지금 수십 명의 구분소유자분들은 그걸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상생존을 하겠다라는 건지. 근데 자기네들은 마치 그게 다 된 것처럼 언론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분소유자분들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희 뭐 상인회와 구분소유자분들은 드림플러스를 오픈을 하고 활성화를 막는 게 아닙니다. 활성화가 되면 내 재산도 오르고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영업 매출도 올라서 다 서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관리권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저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다면 나중에는 그런 안전장치나 모든 것들이 없다면 저희 구분 소유자와 상인들은 드림플러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또 안전장치가 다 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생각입니다. 재산을 뺏기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또 저쪽에 했더니 관리단이나 이랜드 리테일 측에서는 오히려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공사를 방해해서 8월 2년 오픈이 힘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4월, 6월, 8월까지 늦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공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지난해 4.11 상생협약안조차도 뭐 종이짝처럼 이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네네. 버리는 일이 형국이 되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사 관련해서도 임시총회 상임위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랜드 직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본인도 사인을 했습니다. 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리 나고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하는데 먼지 날리고 냄새 나고 이러면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상가 관리 규정에도 분명히 야간에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야간에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막을 일도 없는데 본인들은 야간 공사는 안 하고 주간 공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인 시작했을 때도 공사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저희는 공사를 딱 주간에 5시까지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도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러면 상인들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장사를 하시려면은 야간에 공사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상가들이 만약에 정말로 1층에 상생동이나 청년 기자님, 저희가 방해를 했다면 그 숄트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겠을 겁니다. 입구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숄트 자체가 일단 거기 상가는 이미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상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상인이 다쳐서 상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네, 있습니다. 앞전에 공사를 하는데 전혀 안전관리가 되지가 않아서 상인분이 출근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갖고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 적법 관리자로서 당연히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소방에서도 걔네들이 소방에서도 조치가 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런 임시 소방 시설도 하지 않은 채 자기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 안전관리자로 책임자가 돼 있고, 그럼 당연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뭘 어떻게 안전을 취해서 공사를 하는지를 당연히 저희는 물어볼 권리가 있고 제지할 권리가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없이 공사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인사사고로 나고,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인사사고는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걔네들 그쪽에서는 이랜드는 무조건 상인회에서 다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요, 리어카가 있고 손님이 고객들이 타는데 고객들이 나 여기서 다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진짜 가봤거든요. 근데 공사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또 구분이 돼 있긴 돼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아니 그럼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소송에 CCTV 가릴 건 가리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권에 대한 부분은. 그럼 지금 드림플러스 상인에도 어쨌거나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상화되시는 걸 바라시잖아요. 활성화되시고 임차상인들도 장사 잘 되시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랜드 측이나 아니면 이쪽에 요구하시는 게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분양주 입장에서는요,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한 것도 이제 굉장히 저희도 이제 바라는 바고, 그럼 이제 저희들의 이제 좀 권리를 좀 인정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자분들께 이제 자료 드린 이제 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랜드가 제시한 분양주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제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랜드가 제시한 임차 조건이 임차 기간이 10년,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순 분양가의 10%를 이제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월 임차료가 실 매출액에 따른 변동 월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영업권 보장과 보증금 보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월 임차료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랜드 부자 월 실매출액 곱하기 임차료율 곱하기 임차부자 분양가 비중입니다. 이랜드 부자 월 실매출이면 이랜드가 직접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임차료율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 뒤에 첨부된 그 자료는 그 이랜드가 그때 그 분양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다면 화면에 띄운 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시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임차료율이 이제 1,000억 연 매출이 1,000억 미만일 때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시한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제시한 금액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차 점포를 분양가를 7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자기네 실매출이 100억일 때는 28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네 실매출이 월 120억일 때는 36만 원을 주겠다. 이게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럼 80억일 때는 얼마 줄 건가? 계산해 봤더니 22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조항이 또 있냐면 최소 보장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그 맨 앞장에 보시면요. 그럼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월 실매출 58억 기준입니다.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는 연 700억 매출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16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 최소 보장 임차료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대출 이자도 낼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자료 맨 뒷장에 한번 보세요. 우리은행에 그 대출 지금 어저께 날짜로 제가 탈출해 본 겁니다. 대출 일반 대출 이율이 4.45%에서 3.8%까지입니다. 평균을 내려도 4.4%가 넘습니다. 그럼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26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자 낼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에 응할 수 없으면 교환 조건을 하라는 얘기예요. 끝에서 두 번째 장것은 요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일로 옮겨서 임차를 놓든지 말든지 해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분양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태까지 손해보고 고생이 왔는데 이랜드가 와서 백화점 이렇게 열고 하면 우리 그 재산이 올라가니까 그럼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랜드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 우리 건물을 얼마에 쳐줘서 살 거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당연히 그 시세로 사가라. 근데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양보해서 그 당시에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건물의 그 감정가 되는 건 절대 분양가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내부 연한에 대한 감가 생각을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절대 분양가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6만 원씩 주고 있다가 그냥 헐값에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단을 저희가 참 두려워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그 관리단을 벌써 관리비 고지서 보냈습니다. 막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야 되고 여기도 두 군데 낼 수 없어. 한 군데는 내야 돼요. 그러면 이 관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몇 개월 두고 보다가 관리비 안 냈다고 해서 이제 경매 넣겠죠. 네. 그 경매 넣으면 그건 우리가 그 경매 들어온 걸 찾으려면 또 변호사 사고 또 소송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랜드는 하는 짓이 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쳐놓고 억울하고 하면 소송해라. 정말 저희가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그 관리단이 형성이 돼서 정식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관리비는 사실
16만 원. 그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은 10년이라고 돼 있지만 대기업들이 일반인과 임차 계약을 맺을 때는 그 해지 조건을 반드시 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사전 통보를 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을 어느 대기업도 다 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3개월 통보하면 해지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비가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계산이 돼서 들어올 것이냐. 관리단에서 하는 계산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이 너무 좀 무책임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단이라고 해서 여기도 돈을 받아야 되고 여기도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헌법에 다 명시된 내용인데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인수 기간 동안에 서로 인수인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서로 다툼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안을 가지고 청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관리단이라고 하는 이랜드에서 새벽에 5시쯤 와가지고 그 직원 2명 있는 걸 그냥 무력으로 지금 다 쫓아내고 거기 특허지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소송을 해라. 청주시에서 하는 얘기는 그 문제는 이랜드하고 합의를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이랜드 분양기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시세는 보장을 해줘라 이거예요. 이 기자분들도 그리고 제가 이 뒤에 백데이터 제시한 것도 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랜드에서 다 했던 그 화면 띄운 거를 캡처해서 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 얼마나 그 이랜드 댁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악질이에요, 악질. 네. 악독입니다. 완전 도노공이에요, 도노공. 저희는 대한민국 경찰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몇 년 동안 그때 지금 관리권이 전혀 관리단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양쪽이 다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시청 쪽에서는 실효를 선언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소송에 따라서 진행 결정이 따를 것인데요. 관리단 또한 이랜드 또한 지금 대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결코 지금 관리비 고지서를 뿌린다거나 부가 징수할 수 없는 자격 조건이에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랜드 지금 대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진짜 용역인지 깡패인지 진짜 수십 명을 대동해서 이렇게 와서 저희 민간인들을 끌어내고 진짜 구급차가 오고 119가 오고 정말 다 부러지고 누워있고 저희 진짜 이 민간인들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 112에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쳐나가고 쓰러지고 집 밟히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저희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랜드하고 잘 알아서 협상하래. 정말 두드려 맞고 있는데 두드려 짓밟혀서 있는데 경찰에서 일단은 그건 관리권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시든지 뜯어 말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그거는 잠재워야 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의 의무 아닙니까? 지금 민생이 죽어나가고 그 용역이나 갑질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기자님들 그 기사에 대해서 정말 좀 써주세요. 저희는 이 시청도 이렇게 정말 진짜 대기업 편이고요. 저희 대한민국 경찰 저희 몇 년을 진짜 피가 흘려서 집 밟혀도요. 대한민국 경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기자들도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네네. 구호를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구호. 아까 연습할 때 하신 거. 한 번 안 하시면 글씨잖아요. 연습도 하신 거. 약간 1분 하실까요? 예, 아까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청주시장 한범덕은 이랜드 리테일의 꼭두가시 짓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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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관리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 문제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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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
감사합니다.